깐부라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회장은 이 마약을 유통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마약 동아리였는데요. 오늘은 이 마약 동아리가 생긴 이유, 검거된 과정, 그리고 마약 범죄로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 남수현 부장검사는 8월 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과 20대 대학생 회원들 4명, 이들은 구속 기소됐고요. 2명은 불기소 기소,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은 실무상 구속의 원칙이죠.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불구속 기소가 이례적인 것입니다. 경찰은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동아리의 마약 범죄는 계속 적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한 피의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게 다 형량이거든. 최대한 안 한 척 해야 돼. 이게 다 팀전이다. 나만 입 다물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맞추기 정황한 녹음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은 마약수사 대비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 삭제해서 포렌식에 대비하고 모발을 탈염색하고 피의자 신문조서할 때 모의 답변들을 공유하고 이런 텔레그램에서 공유된 내용들을 실제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아리 이름이 깐부라고 했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얘기가 나오죠. 친구라는 뜻인데요. 외국인들도 아는 단어가 됐죠. 이 깐부라는 동아리를 만든 회장은 2021년도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었다고 하네요. 카이스트도 8월 6일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마약 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사람은 동아리 결성 전에 이미 2020년에 제적당에서 소속 학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동아리에 대학원생도 아닌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요. 마약 동아리 회장은 처음부터 마약 유통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울 명문대생 위주로 소위 인싸라고 불리는 인사이더의 약자죠. 아싸 그러면 아웃사이더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친화력이 좋고 외모가 출중하고 인기 있는 일부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들만의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를 만든 이유인이 2022년 11월경에 마약을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 마약에 중독되니까 동아리 임원진들에게도 마약을 권하고 그래서 다들 같이 중독이 되고 유통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래서 누굴 만났냐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은 회원들에게 마약을 원래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이윤을 남겼고 소위 던지기 수법, 던지기가 뭘까요? 이렇게 던져서 받고 이게 아니라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있죠. 이 가상화폐 같은 것을 전송해가지고 입금이 확인되면 어느 지역에 어디에 놔뒀으니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판매책과 구입책이 만나지 않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던지기의 수법입니다. 마약을 개당 한 10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거의 2배 가까이에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마약 가격이 낮아져서 20대 대학생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나 코인 거래로 또 던지기 수법을 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깐부 동아리, 이 마약 동아리 임원진들은 처음에는 이 거부감이 적은 액상 대마를 권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처럼 끼워서 액상 넣어서 피고 이러는 건데요. 대마는 일반 마약들보다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일부 미국주에서는 합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합성 대마는 여러분 전자담배처럼 넣어서 하는 건데 합성된 대마인데요. 그것은 형량이 필로폰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이라도 피면 안 됩니다. 액상 대마, 대마가 입문마약이라고 하죠. 이거에 응했던 회원들에게는 차츰 단계를 높이는 것이죠. MDMA나 LSD, 케타민, 그리고 중독성이 가장 강하죠. 필로폰, 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합성 대마까지 이런 마약들을 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한 마약은 LSD라고 하는데요. LSD, 이 맥각균에서 나오는 거고 무색무취, 환각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환각으로 갑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차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호자의 주의하에 마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마약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마약 동아리의 대학생들은 호텔, 클럽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놀이동산 같은 데서도 10여 차례 마약을 집단 투약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깐부 마약 동아리 회장이 일부 남성 회원들과 이 호텔 스위트룸을 잡고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단체로 LSD를 항공기 기내 수화물에 넣어서 태국 등 해외에 반출해서 마약 투약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깐부 이 마약 동아리 임원진들은 대학생들이라면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우리 깐부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 호텔, 뮤직
페스티벌 같은 데를 저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서울 시내에 13억 원이 넘는 동아리방이 있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저 때는 동아리방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홍보 문구와 사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동아리 회원들을 꼬셔서 가입시켰는데요. 더 황당한 거는 동아리에 고문 변호사까지 뒀다고 합니다. 고문 변호사가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실제 있었을까요? 혹시 뭐 법적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준다고까지 썼는데 이게 다 마약 판매하고 생긴 돈으로 했던 짓이죠. 지들 입장에서는 투자였을까요? 이 마약 동아리의 회원 수는 단기간에 300명까지 확대됐고 이는 전국 2위 규모라고 합니다. 회원 중에 특히 뭐 서울대, 고대, 연세대 등 명문 대학도 있었고 심지어 의대약 때 재입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과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 이제 로스쿨 지원 시험이죠. 리트 시험에 응시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서울 시내 아파트도 이용하고 변호사 무료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결국은 이들을 물질적으로 유혹해가지고 마약에 중독시킨 다음에 마약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중에 봤을 때 범죄단체 조직, 이 범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마약 동아리 발각이 참 황당하게 발각이 됐는데요. 이 마약 회장이 여자친구가 한 명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마약을 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난동을 피우니까 경찰이 출동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도 잘 만나야겠죠. 이 회장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가 됐었는데 재판 받던 중에 공판 검사가 회장 계좌에서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는 거죠. 동아리 회원들에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금액이 계속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하다. 보통 이런 것은 수사 검사가 하는 일인데 공판에 앉아서 구형하는 검사죠. 근데 이 공판 검사가 이것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기사 보니까 마약 동아리 회장은 이 건 외에도 전과가 많았는데요. 성관계 사실 폭로한다고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도 받았고 절도죄도 있고 뭐 카이스트까지 갈 정도면은 똑똑하고 장래가 유망했던 사람인데 마약 때문에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차량물 갖고서 협박한 거죠. 마약 관리법 위반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미 2024년 4월 17일 날 징역 3년 선고받고서 항소심 중이었는데 이 범죄가 추가되니까 중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화려한 동아리였는데 끔찍한 종말이네요. 해당 사건으로 이제 입건된 대학생들은 경찰 조사에도 겁을 먹고 보이지 않는 통화 녹음들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괜찮아, 땡땡이 오빠 빼고는 다 기소유예 나올 것 같아. 야, 마약사범들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언제 다 재판하고 있냐? 조사 갔다 와서 후기 좀 공유하자. 응, 알았어, 오빠 화이팅. 우리 모두 다 잘 되자. 예, 마약 범죄로 적발이 됐는데 마약을 끊겠거나 왜 했을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기소유예 될 거다 희망회로 굴리고 후기 공유하자 무슨 게임 하듯이 하고 있네요. 실제 일부 기소유예가 되긴 했습니다. 회장 포함한 4명은 구속기도 됐고 2명은 불기소도 됐는데 그리고 8명이 기소유예 됐죠. 기소유예 왜 줄까요? 예, 초범이었고 단순 투약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초범이라고 다 기소유예 받는 건 절대 아니죠. 초범이라도 마약 구입에 적극 가담했거나 판매로 걸린 경우에는 기소유예 되기 힘듭니다. 규제이 아니라 기소된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 관리법인데요. 향정 이런 것들 다 가나다라, 제가 다 설명드리고 여기 마약 종류 얘기도 드렸는데요. 마약은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이 형량이 제일 낮고 매매하거나 알선했거나 이러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향정, 가나, 다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약 종류에 따라도 형량이 다르고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거나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이 경우는 형량이 엄청 높아지죠. 향정 분류나 형량들은 예전 영상 참고하시고 여기 형량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약 동아리 회장 하나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요. 이 회장과 소위 임원진이라는 회장을 따라와서 외국에서 마약 구입하거나 밀반인 했던 동아리 임원들, 마약 사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투약하고 판매가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초범이라도 마약 판매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람은 구속 수사되고 실형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미쳤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단순 투약의 경우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가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어서 단약 의지가 확실하고 치료하겠다 이러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판매자에게 속거나 유혹당해서 한번 실수를 했다고는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단약시키는 것이 형사처벌시켜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형사정책적으로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이번 동아리 회장에서 보이듯이 처음에는 마약을 무료로 주다가 중독되면은 비싼 돈으로 팔고 수익을 내는, 이래서 피해자를 계속 양상시키는 범죄자들이죠. 그래서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동아리 운영하면서 기획부, 인사부, 디자인부,
회계부, 홍보부 뭐 이런 걸 나눠서 임원질을 시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잘리고 나서 범죄단체를 거의 조직한 거나 마찬가지죠. 엠번방 사건도 그랬는데요.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규율도 만들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 114조 보이십니까? 범죄단체 등의 조직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폭인데요.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조폭들은 광수대에서 특별관리하죠.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조직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그 목적에 정한 형이니까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사의 징역입니다. 동아리 단순 가입 회원들은 나는 동아리에서 무슨 호텔, 고급 레스토랑, 회원들 친목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간 거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회장은 어느 순간부터 이 조직을 범죄 마약 판매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장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명문대생들이라고 했는데요. 명문대생들이면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진학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죠. 특히 리트 보고서 로스쿨 합격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람은 만약에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면 절대 법조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의대 준비생도 있다고 보였는데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면 안 되겠죠. 대학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이 마약을 권유한다면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연합동아리라 전국 단위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마약 사건들 하고 보다 보면은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마약을 도처에서 굉장히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유명했던 깐부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사실은 마약 동아리라는 게 드러났고 이런 마약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동아리는 서로 친목 동호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마약 권유하고 마약 범죄 같이 하는 범죄단체가 되면 안 되겠죠. 마약은 한 번 빠지면은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뭐 억울하게 마약으로 의심을 받거나 혹은 단약의 의지가 확실한데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면 혼자 대응할 생각하지 마시고 마약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하시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문대 대학 동아리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시켰다는 충격적인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경계심을 꼭 가지시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정탁TV의 문정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